지금 한국 축구가 발칵 뒤집혔다. 2026 월드컵을 앞두고 멕시코시티 숙박료가 무려 961% 폭등했고 일부 호텔은 2000% 이상 치솟았다. 한국 대표팀이 치르는 3경기 모두 멕시코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응원부터 이동까지 전부 비상이 걸렸다. 왜 이런 일이 한국에만 벌어진 걸까? 미국에서 경기를 치렀다면 수십만 한인 응원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단 한 경기조차 미국에서 하지 못한다. 미국 해설가 알렉시 랄라스는 단언했다. 한국은 망했다. 3경기 모두 멕시코에서 한다. 하지만 이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험이다. 고지대 홈 어드밴티지 응원 공백 속에서도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2조 편성의 진짜 의미와 홍명보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을 낱낱이 공개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해 조용하지만 체계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다. 전력상 최악의 조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엔 해볼만하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라는 조 구성은 겉으로 보면 균형 잡힌 듯 보였다. 대표팀 내부 역시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준비 과정 속에는 간과된 결핍이 숨어 있었다. 상대 전력만 분석했을 뿐 경기 외적인 환경 변수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은 아직 자신들이 어떤 무대에서 싸우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익숙한 월드컵의 공식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변화의 신호는 숫자로 시작됐다. 월드컵 일정이 확정되자마자 멕시코 전역의 숙박 요금이 폭등했다. 평균 300% 이상, 멕시코시티는 961%, 일부 호텔은 무려 20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팬들의 현장 응원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뜻이었고 이동과 체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경고였다. 월드컵이라는 축제가 한국에게는 낯선 환경과 싸워야 하는 전쟁터로 바뀌고 있었다. 이 숫자들은 한국 대표팀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월드컵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초기 반응은 부정에 가까웠다. 월드컵은 원래 비싸고 원정은 늘 힘들다는 인식이 작동했다. 조 편성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다. 선수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말로 상황을 단순화하려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멕시코 고지대 환경, 매진에 가까운 숙소 상황, 이동 부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리함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정말 2조가 꿀조가 맞는지, 한국이 너무 쉽게 낙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경고는 외부에서 날아왔다. 미국 대표팀 출신 해설가 알렉시 랄라스는 한국의 조 편성을 두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한국은 스크루드 망한 것 같다. 그의 분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기반해 있었다.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른다. 미국에서 경기를 했다면 수십만 한인 커뮤니티의 응원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다. 랄라스의 발언은 불편했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멘토의 역할을 했다. 문제는 전력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 첫 관문이었다. 한국은 과달라하라 고도 1550m, 몬테레이, 멕시코시티 인근이라는 낯선 무대에서만 경기를 치른다. 이는 체력, 호흡, 회복, 이동 모든 면에서 불리한 조건이다. 대표팀은 이제 전력 분석만으로 월드컵을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낙관은 버리고 냉정한 생존 전략이 필요했다. 이 인식 전환이야말로 홍명보가 넘어야 할 첫 번째 문이었다. 시련은 연속적으로 다가왔다. 고지대 적응 문제는 체력 부담으로 이어졌고 멕시코의 일방적인 홈 응원은 심리적 압박을 키웠다. 남아공의 피지컬, 유럽 플레이오프 강호의 조직력까지 더해지며 시험은 겹겹이 쌓였다. 가장 분명한 적은 멕시코의 홈 어드밴티지였다. 반면 동맹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높은 숙박료와 거리 문제로 한국 팬들의 대규모 응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은 거의 혼자 싸워야 하는 조건에 놓였다.
이 시점에서 한국 축구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한다. 우리는 언제 강해졌는가? 한국 축구의 역사는 늘 불리한 환경과 함께였다. 원정, 적대적인 관중, 낮은 평가 속에서도 조직력과 정신력으로 버텨왔다. 멕시코의 환경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정체성을 다시 묻는 시험대였다. 이 월드컵은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최저점은 분명하다. 붉게 물든 관중석, 숨이 가빠지는 고지대 후반전, 한국 응원은 거의 들리지 않는 경기장. 체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시험받는 순간 한국은 모든 외적 지원을 잃은 상태로 경기에 서게 된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경기 장면이 아니라 대표팀이 치러야 할 가장 혹독한 대가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준비는 의미를 잃는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해법은 드러난다. 장기 체류를 통한 고지대 적응, 철저한 체력 관리와 로테이션, 수비 조직력 강화와 세트피스 집중.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전술 조정이 아니라 월드컵을 살아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이었다. 한국은 이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는다.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1차전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 2차전 멕시코, 3차전 남아공. 단 한 경기의 흔들림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팀은 이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한다. 버티고 견디고 기회를 기다리는 싸움. 홍명보호는 화려함 대신 실리를 선택하며 최종 대결을 향해 나아간다. 클라이맥스는 결과로 증명된다. 멕시코의 함성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조직력, 제한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 만약 한국이 2조를 통과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적이 아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가치를 증명한 결과다. 이는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더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 된다. 이번 월드컵은 한국 축구에 질문을 던진다. 응원이 없어도 싸울 수 있는가? 환경이 적대적이어도 버틸 수 있는가? 그 답은 결과로 남는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응원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믿음이다. 홍명보호의 월드컵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생존 기록이 될 것이다.